일단 얘들아 첫 번째로는 그거죠. 그 책 몇 페이지야? 이게 22페이지요. 22. 예. 약간 뭐라 할 거야. 왜 너 또 윤성이 말고도 딴 사람도 뺐지 왜? 난 제가 아니야. 마이컬슨 자 마이컬슨 물리 실험 자체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에테르를 찾는 실험이지. 일단 첫 번째로 에테르라는 존재를 찾기 위해서. 근데 에테르라는 거는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뉴턴 역학에서의 어떤 운동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 에테르는 됐어? 그러니까 뉴턴 역학의 기준은 뭐야? 속도는 상대적이죠. 속도는 상대적인데 뉴턴 역학에서 속도가 상대적인데 그러면 상대적이라는 건 반드시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뭐야? 아니지 그때는 빛이 아니었지. 그 기준이 뭐야? 에테르라고 생각했던 거야. 에테르는 뭐냐면은 시간 또는 공간의 기준점이야. 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했어. 그러면 분명히 그 운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운동했다라는 기준이 필요하지. 그 기준이 우주에는 어딘가 반드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느 특정한 지점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봤어요 그냥. 그치? 그 바탕 배경인 거야 배경. 그 배경을 그 배경에 대해서 운동한다고 생각했고 그 배경인 에테르는 이제 우주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 됐지?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의 매질이죠. 자, 빛은 그 당시에 파동이야 입자야? 그 당시에 생각에는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파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 매질,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매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빛을 전달시켜주기 위해서는 매질이 필요하고요. 그게 바로 운동의 기준점이 되는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고 태양 주변에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 이렇게. 지구가 공전을 할 때 보면은 지구는 분명히 공전해서 움직이는데 태양으로부터 빛이 우리에게 전달돼 오지. 근데 우주는 뭐야? 진공이잖아. 그럼 진공이면 빛이 전달될 수 없어야 되잖아, 원래. 근데 빛이 전달돼 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전달돼서 오는지 그거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에테르가 있고 그러면은 지구는 우주에 가득 채워져 있는 에테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뭐 하고 있어? 운동하고 있지. 그러면 이거를 지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은 에테르가 어떻게 오는 거야? 우리에게 그지?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는 에테르가 상대적으로 불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의 공전 방향으로 빛을 쏘면은 이 에테르에 대한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라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하죠. 그래서 만든 장치가 이제 마이컬슨 간섭계라고 해서 이렇게 반거울 장치를 달아놓고요. 여기에는 거울, 여기도 거울을 하나 이렇게 달아놔. 그렇죠? 같은 거리를 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빛을 여기서 쏴가지고 자 에테르 바람이 여기서 온다고 가정하는 거야. 에테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불어온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지구의 공전 방향이죠. 이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에테르,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우주에서 우리가 아직 존재를 뭐 이게 인지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있어야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질량 있고 없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어떤 배경, 어떤 공간에 대한 그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빛을 쏴요. 빛을 쏴가지고 우리 빛이 여기서 쭉 진행을 하다가 반거울을 맞지. 반거울 만나죠. 반거울은 장치가 무슨 장치냐면은 빛의 일부는 투과, 일부는 반사. 그래서 여기서 자 이 하나의 빛이 이렇게 직진하는 빛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사하는 빛이 하나 생기죠.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같은 경로로 가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보라색 빛은 오다가 반사되겠지만 투가 된 애도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 노란색 빛도 다시 투가 되는 애도 있겠지만 여기서 반사가 되는 애도 있겠지 이렇게 올 거란 말이야. 동일한 경로로. 근데 분명히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빛이 노란색 경로의 빛은 에테르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보라색 빛은 수직으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들이 어떤 시간차나 경로 차이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럼 빛이 경로 차이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밝은 무늬 또는 어두운 무늬의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서 검출기에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여기 검출기가 있는데 얘는 분명히 동시 도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출기에 그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는 동시 도달하는 무늬로 관측이 돼요. 그러니까 보강간섭한다는 뜻이고 내가. 그래서 이 검출기에서 항상 빛이 어떻게 되냐면은 동시 도달한다.
이게 문제인 거죠. 원래 동시 도달을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실험을 아주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을 해보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보고 정리해봐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물은 이 빛이 항상 동시 도달하더라. 따라서 에테르라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결국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말로 에테르가 없으니까 빛은 에테르라는 매질의 도움이 필요 없구나. 그러면 얘가 스스로 알아서 가는구나. 그리고 그 속도가 항상 일정 같구나. 왜냐면은 에테르라는 실험 말고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경우에 이 실험을 해봐도 무조건 동일한 간섭이 나.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우리가 측정했을 때 항상 불변이구나라고 측정이 돼요. 됐죠? 이게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야. 되게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이건 이제 솔직히 말장난하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세밀한 내용들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마이클슨 몰리 실험화 됐고 그 다음에 뮤온 관측도 합시다. 뮤온의 관측. 자, 이거는 특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지? 이 현상이 있죠. 특수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했었죠. 네. 시간 팽창의 관계식이 뭐였어? T0는 T0나 감마. 그 다음에 길이 수축이 L0. 근데 저 한민쌤이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이식? 근데 저걸 몰라서 모르면 진짜 학교에서 그렇게 왔어. 로렌츠면 몰라. 그리고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모르면 계산 문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와. 무조건 나와. 장난하면 안 돼. 무조건 나와. 근데 로렌츠 진짜 모르면 계산할 수가 없잖아. 얘들아, 이거 실제로 너네 내가 그 특상 문제 풀면은 특상 문제 풀 때 시간 팽창 길이축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하나만 쓰잖아.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것만 써요. 진짜요? 굉장히 간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아니 근데 알아는 넣대. 근데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감마값 특수값 알려줬다며. 2분의 루트 3 알려줬다며. 감마 2라고. 문제 나와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는 일단 지켜보자고. 일단 문제풀이 하는 거 보면 알겠지. 근데 시간 팽창 길이축 2개 했죠. 식을. 됐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뮤온 관측은 뭐냐면은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어. 뮤온은 전자 같은 애들이죠. 뮤온은 이제 그 뮤온의 입자가 있는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속력이 뮤온은 그치 0.99C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고 일정이에요. 어떻게 성적이 일정? 어떻게라니 그냥 얘 속력이 그래. 그냥 나올 때 탄생했을 때 속력이 0.99C야. 관측되는 속력이. 대신에 수명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 그러니까 이제 100만 분의 2초 정도 살아요. 됐지? 수명은 100만 분의 2초 살고 소멸돼요. 소멸된다는 얘기는 다른 입자로 붕괴된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런 뮤온의 특성이 있는데 이 뮤온이 어떻게 관측되냐면은 실험실에서 관측되는 거 말고 자연 상황에서 이렇게 지표면에서 관측이 돼. 지표면에서 관측이 된다는 거지. 됐어? 지표면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뮤온이 생성되는 위치, 장소가 우리 그 대기권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대충 공기가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6km 정도의 위치를 잡을게요. 뭐 10km까지가 대륙권이잖아. 그럼 그 대륙권에 공기가 거의 대부분 다 모여 있잖아. 근데 이제 좀 더 많이 밀집되어 있는 6km까지 정도를 잡아주면은 6,000m 이렇게 되고, 자, 우주에서 뭐가 날라오냐면 코스믹 레이라는 게 날라와요. 우주선이라고 하죠. 여기서 우주선이라는 선자가 타고 다니는 선이 아니라 그 레이, 엑스레이 할 때 그 레이죠. 그러니까 우주선, 코스믹 레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그러니까 이제 전자기파야. 그냥 감마선이나 뭐 방사능이나 아니면 전리 입자들, 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 이런 애들인데, 이 우주선이라는 애가 날라와서 대기권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랑 충돌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로라야. 태양풍 같은 게 이제 그 지구 자기장에 붙잡혀가지고 공기 입자랑 충돌하면서 빛내는 현상. 이게 오로라거든. 그러니까 오로라 같은 애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주선이 대기 입자랑 충돌하면서 여기서 뮤온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뮤온이 여기서 관측되는 거지, 지표면에서.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지.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뮤온의 수명은 100만 분의 2초고 속력이 0.99C거든. 속력이 0.99C면 굉장히 빠른 거긴 한데, 그치? 빛의 속도의 99%인 거잖아. 자, 얘가 대충 C라고 치면은 3 곱하기 10의 8승이거든. 260m. 그치?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 속력 곱하기 수명하면 뭐가 나와? 거리. 이 뮤온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오죠. 이동하는 거리가 나오지. 이 이동 거리가 몇 미터냐면 660m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6km를 내려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지? 그러면 뮤온이 여기서 관측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연 발생하는 뮤온들이. 그러면 뮤온이 여기서 왜 관측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자체가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는 뮤온은 그냥 단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 팽창이나 길이 수축 같은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지. 자, 지표에서 뮤온을 보잖아. 지표 관측자가 뮤온을 보면은 뮤온의 속력이 매우 빠르니까 어떻게 돼? 시간이 팽창돼서 시간이 지연되고 느려지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0.995C 정도 되는 값을 감마 값을 얼마로 보냐면은 10 정도로 봐요. 0.995C. 빛의 속도의 99.5% 좀 넘어가면은 감마 거의 10 정도 되거든. 그러면 실제로 지표에서 뮤온을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돼? 10배가 생기는. 그치, 팽창이 되니까 실제로 뮤온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6,600m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도달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관측이 된다. 설명이 가능하죠. 두 번째는 뮤온의 입장에서 보자. 뮤온에서 지구를 보는 거죠. 지표를 보면은 지구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돼? 수축이 되겠지. 길이 수축. 왜냐면은 뮤온의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지표가 나에게 0.995C로 다가오니까 길이 수축이 되면서 그 거리가 얼마로 보여? 6km가 아니라 600m인 거지. 그러니까 길이 수축이 되면 나는 똑같이 660m를 이동하는 게 맞는데 지구까지의 거리가 600m밖에 안 되니까 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지표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은 같은 현상이야. 근데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야. 보는 입장에 따라서 누구는 시간 팽창, 누구는 길이 수축이 보이는 거지. 둘 다 기본적으로 같은 현상이야. 됐죠? 그래서 뮤온 관측이 설명하는 이유는 되는 이유는 오로지 특수로밖에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 관찰자 입장에서 뮤온 바라볼 때 길이 수축은 안 일어나죠. 지표만 해서 봤을 때 뮤온까지의 길이는 6km 고유 길이. 고유길이니까. 고유 길이. 됐죠? 뮤온에서 짚는 고유 시간. 뮤온의 입장에서 뮤온 자기 시간은 무슨 시간? 고유 시간. 고유 시간. 나는 자기가 이거밖에 못 살아. 근데 길이가 600m밖에 안 돼. 0.995C 정도면 음. 운동 질량이 커져가지고 속력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질량이 큰 거랑 속력이 더 늘어나는 건 상관없죠. 질량이 큰 녀석이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거지. 에너지 질량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다고. 아니 이게 특수 자체의 전제 조건은 무조건 속도 변화가 없는 거야. 속도 변화가 생기는 경우를 다르지 않아. 제가 심한 이런 질량이 늘어나면 0.995C는 존나 될 것 같은데. 아니 감마가 11이잖아. 그럼 10배밖에 안 되는데. 뮤온의 질량은 전자 질량의 200배 돼요. 200배. 꽤 크네요. 전자 질량이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이니까 그거보다 200배 무거우니까 좀 크죠? 어떻게 기억하시죠? 전자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31kg야. 전자 질량이 100배라고요? 200배. 200배 한 것도 10배 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연약한데. 너무 전자가 진짜 최고 질량 마이너스 31승이면 진짜 이거는 저거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떻게 제 머리카락 하나보다도 가볍네. 머리카락 하나? 이거보다 더 가벼운 거 아니야? 머리카락 하나랑 저 10의 31 마이너스 31승을 아니, 한다고? 머리카락 하나에 전자가 몇 개가 들었는데. 참고로 얘들아 쌍둥이 역설이라는 게 있죠. 이거 틀렸어. 아니 그거 특수 설명 X. 그거는 일반 상대. 쌍둥이 사이트 없어요. 특수 설명이 가운데 구멍 뚫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구멍. 불가능한 겁니다. 얘는 참고로만 알아놓으세요. 아니 저거는 비행기 타고 존나. A라는 쌍둥이가 있고 B라는 쌍둥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B라는 쌍둥이가 우주선을 타고 로켓으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갔다 오죠. 그러면은 A가 본 B의 시간이 어떻게 돼? 느려지니까 B가 나이가 덜 먹을 것이고 B가 봤을 때는 A가 느려지지.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A가 도망가니까. 그러면 B가 볼 때는 A의 시간이 느려지겠죠. A가 본 B의 시간과 B가 본 A의 시간이 서로 느려지니까 만약에 B가 우주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얘네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누가 시간이 더 느리게 가야 돼? 서로 늙어졌으니까 똑같다니까요. 똑같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A가 볼 때 B가 느리고 B가 볼 때 A게. A가 늙어. A가 늙어요. A가 늙어. B가 더 느리게 가. 인터스텔라 보면
B가 좀 절단데. 아, B가 절도인데. 훨씬 아니들 딸이랑 그런. 딸이 할머니가 있어. 맞아. 근데 그건 일반 수능. 목성에서 살던데. 목성에서 산다고? 목성 옆에 무슨 인공위성 지어놔가지고. 아니지. 그거 목성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걔네 우주여행 중이었죠. 지구 버리고. 아니 그 인터스텔라 마지막에서 어. 건물 뚫고. 웜홀을 향해 가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목성에서 살아? 목성에서 어떻게 살아? 딸 죽는 데 있잖아요. 어? 딸이랑 만났는데. 거기는 행성이 아니 우주선이야 그거는. 맞아 우주선. 목성 근처에. 목성 근처에. 우주선이 그러니까 지구를 버리고 탈출해서 그 웜홀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 거지. 가고 있는 중에 우주선에 그 우주선을 거의 그 집처럼 꾸며놓고 사람들 다 타가지고 그리고 그 웜홀을 향해 가고 있던 거야. 목성 근처에서 발견된 거고. 그거 거기 그 마지막에 그 여자 주인공이 진짜 살만한 데를 찾지 않았나? 맞아. 거기로 가는 거. 어 맞아. 걔가 그래서 거기서 그 찾아가지고 그거 보내고 그 딸이 중력 장막력식 풀어가지고 이제 웜홀 따라서 그 가는 거죠 거기로. 그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영화가 사실 거기 다 이 얘기가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한 10번 정도 봤어. 나 수십 번 봤어. 수십 번 진짜. 나 인터스텔라 진짜 많이 봤어. 나는 그 인터스텔라 영화의 그 OST가 한스 짐머잖아. 내가 한스 짐머라는 작곡가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유명하잖아. 영화 OST 만드는 작곡가로.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 그 OST는 아직도 많이 들어 가끔씩. 그 되게 좋아. 그 노래 음악들이. 그래서 그 많이 듣거든.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잖아. 이게. 그 감독도 그 놀란 사람도. 사실 뭐야? 그 놀란 사람. 자 이제 이거 보시면은 얘가 실제로 느리게 하죠. 느리게 합니다. 왜? 이게 사실 얘가 분명히 뭘 하니까냐면은 얘가 가속이 되거든, 그지? 특수로는 가속이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속이 되면 시간이 어떻게 돼? 느리게 가요. 이거는 뭐로 설명하니?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요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야. 그래서 특수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속이 된 애가 느리게 가고 그럼 A, B 만났을 때는 실제로 B가 느리게 갈 거야. 그러니까 덜 늙었어, B가. 됐지? 멈추는 가속이죠. 속도가 느려지는 거니까. 변하는 거잖아. 가속은 속도가 나면 무조건 가속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가속이라는 행위는 시공간을 왜곡시켜요. 시공간의 변화를 만들어줘. 멈춰. 그럴까? 얘도 이것도 이게 심지어 뭐라도 가능하냐면 중력에 의한 가속도 시간관을 변화시킨다고. 그래서 블랙홀이 축 꺼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정리하시죠. 정리하세요. 근데 그러면은 등속도 운동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그럼 가속되는 거야, 그 사이.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는 등속도 구간에서는 A가 B를 보면 느리게 하고 B가 A를 보면 느리게 하거든. 근데 A가 B를 볼 때 가속 구간이 생기잖아. 무조건 빨라지고 느려지고 속도 변화하고 방향 변하고 하잖아. 그때는 특수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고 그때 실제로 얘가 느려지는 거고. 실제로. 그때 조금 느려진 거예요. 그치? 그게 조금 느려질지 많이 느려질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많이 느려지겠죠, 일단. 그 차이가 하나씩 모르니까 클 수도 있지, 그 중력. 근데 얘가 만약에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움직여야 되잖아. 그 정도 속도 움직이려면 가속이 많이 되는 거잖아. 됐어? 지워도 돼?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자, 봅시다. 사건 동시성. 이게 실수인데 이거 중요하죠. 동시에 상대성이라고 하죠. 6가지 경우일 수 있지 않나요? 5가지. 5가지나 있어? 저는 기억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 더 할게. 동시에 상대성이라고 합시다. 이거 가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에서 주로 나오죠. 동시에 상대성이. 그지?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너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딱 정립시켜 놓고 그 조건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같은 상황이라도 해도 문제마다 달라, 해석이. 알겠지? 얘들아? 봐봐. 응?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동일하게 보여도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거 철수가 봤을 때 뭐다, 영희가 봤을 때 뭐다라는 그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지잖아. 그 조건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 문제에 맞춰서 푸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지. 동시라는 개념이 상대적이다.
이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 하나 쓸게요. 이제 전제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 사건은 절대적이죠. 동일 사건으로 관측된다. 동일한 현상으로 관측되죠. 이 말이 개어렵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은 위치가 발생한 사건. 동일 현상으로 이제 좆된다. 제욱이 관측된다. 했지? 자, 보시면은 이게 중요해. 우리가 같은 위치가 중요하게 내가 해줬던 게 뭐였니? 같은 위치. 그거요. 한시계, 광원. 고유 시간. 고유 시간의 정의가 뭐였어?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 사건 사이의 간격이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 사건이야. 알겠지?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 사건. 근데 그 사건 사이의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했고, 그 같은 위치에서 발생한 사건 자체는 무조건 어느 누가 봐도 동일한 사건, 동일 현상으로 관측이 된다는 거는 만약에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는 뭐야? 빛이 출발 또는 도착이잖아. 우리가 다루는 경우는 대부분 그거든. 빛이 출발, 빛이 도착.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빛이 출발하는 사건 또는 빛이 도착하는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어. 그러면은 무조건 동일한 현상으로 관측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일단 이게 그거고, 첫 번째는 개념이 봐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광원이 한 개인 케이스거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죠. 광원이 한 개인 케이스인데, 자 광원이 한 개면은 그 우주선에서 그 광원이 발사하는 장소, 위치는 한 장소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동시 출발. 같은 사건으로 관측이 될 것이고, 그 사건이 동시 출발이죠. 자, 한 개의 광원이면 무조건 광원 한 개에서 빛이 동시 출발한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보시면은 이 우주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 빛의 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움직이고, 만약에 광원이 한 개가 있어요. 이 안에 광원이 하나가 있고, 양쪽에 검출기 A와 B가 있고, 이 내부에 관찰자 P가 있고, 바깥쪽에 Q라는 관찰자가 있어. 됐죠? 그러고 나서 조건을 주는 거야. 어떻게 조건을 주냐면은, 자 P가 보았을 때랑 Q가 보았을 때 우리가 해석할 거거든요. 얘네. 자 근데 P가 보았을 때 이 두 빛이 동시에 도착하였다는 조건을 줄 거예요. 됐지? 네. P가 보았을 때 저 빛은 동시 도착했어.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거 조건을 주지 않아도 광원이 한 개면 뭐야? 그치? 처음엔 준 조건은 이겁니다. 동시 도착. 얘는 동시 출발이죠. 동시 도착했지. 그럼 Q가 보았을 때 당연히 뭐야 돼? 출발. 동시 출발. 동시 출발. 도착은? A 먼저. 그치? 자, Q가만 봤을 때는 도착 사건을 봐야 되는데, Q는 우주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분명히 빛이 출발한 장소는 어디야? 여기지. 광원에서 빛이 출발했잖아. 근데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럼 분명히 출발을 여기서 했고, 광원에서 이쪽으로 갈 건데,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가죠, 빛이. 그냥 우주선 속도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C지. 근데 무조건 검출기 A가 오잖아요, 여기로. 그러니까 A에 먼저 도착하겠죠. 걸린 시간은 이렇게 본단 말이야. 맞지? 네. 자, 봐봐. 이게 동시에 도착했다는 말과 동시에 출발했다는 말, 저 두 P가 봤을 때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라는 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빛이 간 거리가 서로 뭐하니? 같다 이거잖아. 빛이 간 거리 무조건 같죠. 그지?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면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광원이 우주선에 어떻게 돼 있어? 한 가운데 있다는 거지. 요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광원이, 그러니까 P가 보았을 때 광원의 위치는요, 어디 있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Q가 본 빛의 경로는 요겁니다. 지금 Q가 본 빛의 경로는 이렇게니까 A에 먼저 도착하는 거야. 근데 P가 봤을 때는 동시 도착이란 말은 동시 출발에서 동시 도착까지 이렇게 같은 빛이 간 거리, 맞지? 이거는 있잖아, 빛이 간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빛이 간 거리. 잘 들어보세요. 너네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상황에서 빛이 간 거리야. 빛이 진행한 거리가 우리가 속력, 빛이 속력 C 곱하기 걸린 시간 T거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로렌츠 인자가 필요 없는 게, 너네 문제 풀 때 보면은
그 속력, 거리, 시간 이 세 가지 가지고 문제 풀어요 그냥. 그러니까 C라는 속력으로 T초 동안 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럼 이제 시간이 뭐로 측정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속력이 0.6C냐 C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죠. 계산 문제들은. 그러니까 간말을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수능에서도 그렇고 여태까지 수능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간말을 이용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만 계산이 다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간말을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는 수능에서도 간말을 쓰지 않거든. 문제를 풀 때. 로렌츠 인자를 가지고 계산한다? 이런 거 없어요. 로렌츠 인자의 특수값을 주고 그걸 문제를 푼다? 이런 것도 없어. 응? 왜? 어디? 어디 3번? 아 내가 주는 거 말고 수능에서. 자, 두 번째는요. 이거의 다른 케이스인데 두 번째는 똑같이 광원이 한 개거든. 근데 밖에서 봤을 때 보시고 그쵸. 너무 야 스포하는 거 아니야 이거? 광원 있지. P 있죠. 검출기 A, B. B 먼저. 바깥쪽에 Q. P가 보았을 때, Q가 보았을 때. 동출. Q가 봤을 때 동시 도착이라는 사건을 먼저 주죠. 상황은 똑같아요. 우주선이 이쪽으로 날아가고 출발하고 그치? 요거를 먼저 준 거잖아 지금 여기서. 그치? 조건을. 근데 여기서 또 조건을 주고 이걸 바꿔줘. 동일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림이 다 똑같거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죠. Q가 봤을 때 빛은 동시 도착하였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일단은 동시 출발은 맞지 무조건. 확실하죠. 됐어? 네. B 먼저 도착. 왜? 왜냐면 이쪽에 있으니까 가고 이렇게 있어. 가야 되면 A가 오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도착하려면 B가 멀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B가 더 가까이 있으면 자 이거 먼저 봐봐. 이거부터. 맞지? 네. 도착 사건 먼저 줬지. 그럼 이 그림은 나중 그림이고 처음 출발 그림이 따로 있겠지. 그럼 출발 그림을 여기다 그려볼까? 이렇게? 왼쪽으로 B만 오 약간 천재적인 거 같은데? 그지? 그러면 Q가 보았을 때 빛이 동시 출발해서 동시 도착하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광원이 가운데 있었다면은 분명히 출발해서 우주선이 날아가고 얘가 일로 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다시 하자. Q가 느끼기에는 광원이 어디 있어야 돼 지금? 우주선이 이 그림이 먼저거든. 살짝 위쪽에. 그지? 이 그림에 있는데 얘가 거의 여기에 붙어 있을 거라고. 오, 그지?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가? 좀 늘릴 수 있잖아요. 어? 좀 늘릴 수 있잖아요. 우주선. 거의 여기 있다? 예. 광원이? 그러면 출발하죠. 네. 출발해서 검출기 A랑 만나고 그동안 얘가 일일이 날아가지. 네. 그럼 이 거리가 같아 안 같아? 같은 거죠. 누가 봤을 때? Q가 봤을 때.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B의 입장에서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니? B의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광원이 여기 있어야겠지. P가 봤을 때. 그러니까 출발하니까 당연히 B에 먼저 도착합니다. 자, P가 봤을 때는 내 우주선이 움직이는 걸 몰라요. 그치?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지? B 먼저 도착. 여기 이렇게 색깔 다시 쓸게. 맞습니까? 됐어. 책이 없어? 이해가 안 맞았어. 아, 네가 없는 거야? 이상한 것만 들고 왔을까? 이쪽으로 뭐 없으면은 없어도 벌금이야. 그게 사실 맞아요? 그렇구나. 저번 시험 때도 그랬잖아요. 그치? 갑자기 말을 야, 민석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오늘? 그러니까 처음 한 말이 민석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몰아가기다. 민석이 지금 제가 압박하고 있어요. 여기가 학교에서 수업했어요. 야, 오늘 학교도 안 갔잖아 어차피. 야,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형이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지 마.
너보다 부인이 안 오네. 아, 팔에 한번 때리고 그러지. 얼마나 다 먹었어? 자, 한번 때리고 그러지. 봐봐, 얘들아. 야, 이제 광원이 두 개인 케이스죠. 까지 마. 내가 예전에 그렇게 그 막 맨날 고3 애들한테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자면 광원 두 개인 케이스가 나올 거다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근데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근데 이번 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나중에 이따 얘기하자. 좀 어렵던데. 아 이걸 끄고 해야 돼. 아. 아니야 상관없어. 아니 근데 지금 수업 이거 나가야 되니까. 근데 물리 좀만 어려우니까 바빠지는 거 아니야? 야, 광원 두 개. 이게 문제야. 쉬우면 쉽다 뭐라 그래. 어려우면 어렵다 뭐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딴 경우는 뭐라 안 하는데 물리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쉬우면은 야 쉬워서 안 한다 그러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안 한다 그러고. 왜 물리만 갖고 그러냐 도대체? 사람들이 낭만이 없어졌어. 물리 쉬었어. 써는 쌤은 거의 중간부분 수능 기준으로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컷이 45 나왔거든. 45 나올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45가 나와버렸네. 이거 점점 내려가고 있어. 뭐가? 표현연습 원래 막 아시아에서 72였는데 이제 69야. 표점은 원래 계속 바뀌어. 다 애들 점수 입력하는 것 따라서. 근데 물리가 표점 제일 높지. 아직 아니야? 근데 물투가 제일 높아요. 물투가. 물투가 어려웠어. 물투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물투는 확실하게 19번도 그랬고 좀 어려웠던 게 좀 있었어. 20번 되게 쉽고 너네가 풀 수 있는 문제 나왔거든. 근데 표점이 필요가 없다니까 표점을 왜 자꾸 따지냐고 도대체.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국어 수학은 직업 백분위를 보는 게 과탐은 백분위를 보셔야 돼. 표점은 아무리 높아도 물리가 표점이 80이 나온다고 해도 나올 리 없겠지만 필요 없어. 인서이가 판사가 물리가 표점이 65가 나왔어. 막 생물은 막 화학은 75가 나왔어. 막 10점 차이나 표점이. 그러면은 의미가 있어? 전혀 의미 없어. 표점은. 그렇게 표점 차이 나도 백분위는 1밖에 차이 안 나거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100분위로 점수를 내요.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고. 그게 실제로 대입에서 반영되는 점수야. 대학에서 반영하는 점수. 그리고 그건 대학별로 달라요. 대학별로 달라.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는. 자, 하여튼 얘들아 봐봐. 강원 두 개인 경우는 강원이 이제 두 개입니다. 검출기가 한 개죠. 자, 아까랑은 다르게 검출기가 한 개인 케이스는 자 보세요. 광원이 한 개인 이 상황이 바로 그 이제 같은 위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 검출기가 한 개니까 검출기가 한 개인 도착 사건이 있죠. 도착 사건이 검출기 한 개로 들어오고 검출기 한 개는 같은 위치겠지. 그지? 어느 누가 봐도 검출기의 위치는 딱 그 순간 그 위치일 거 아니야. P가 보든 Q가 보든 간에. 그러니까 도착 사건이 무조건 같은 현상으로 동일 현상으로 관측이 될 것이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는 다른 위치에 대해서 다른 장소에 대한 상대성인 거지. 얘가 동시가 같은 장소는 무조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 누가 봐도 동시도 제가 같은 현상, 같은 사건으로. 자, 만약에 얘는 우리 이렇게 조건을 줄게요. 광원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검출기. 검출기가 한 가운데 있어. 그리고 여기서 광원이 각각 A와 B라는 광원이 있고 이제 빛이 출발을 할 건데 관찰자는 내부 관찰자 P와 외부 관찰자 Q가 있습니다. 됐지? 이렇게 해놓고선요. 빛이 출발을 해요. 근데 이제 조건을 줄게요. 자, P가 보았을 때 두 빛은 동시에 출발하였다는 조건을 줄게. 됐어? 무거워져 좋겠다. 진짜 다 잘못 본 것 같다. 자, 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얘가 동시 출발을 선행 조건으로 줬지 지금 문제 상황에서. 그치? 같은 거리 준다고 했어요 지금. 그럼 P는 무조건 동시 도착 사건을 볼 것이고 도착 사건은 무조건 P가 보든 Q가 보든 같은 사건이지. 그러니까 동시 도착임에도 무조건 동시 도착 사건으로 관찰이 될 것인데 어디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자, 그러면 Q가 봤을 때 동시 도착이 나오려면은 이 우주선이 무조건 뭐야? B가 먼저 출.
빛을 출발시키죠. 그지? 근데 잘 봐봐. 도착 사건을 먼저 봤잖아, 지금 우리가. 그지? 도착 사건을 먼저 봤으니까 그 전 사건으로 봐야겠지. 그러니까 이 전으로 출발로 봐야겠지. 요걸로 봐야겠죠. 그지? 근데 얘가 동시 도착해야 돼. 근데 무조건 보면은 얘가 만약에 동시 출발해서 가정해보자. 동시 출발하면은 이 검출이 여기로 와야 되거든 지금. 그럼 무조건 A 경로가 길어지고 B 경로가 짧아지잖아. 그지? 그럼 B가 먼저 도착하지. 동시 출발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얘가 동시 도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A에서 간 거리가 무조건 길어져야 돼요. 시간도 줄여야 돼. 그지? 그러니까 A가 먼저 출발해서 날아가는 동안에 B가 여기서 출발을 하면은 검출기 여기 딱 도착하잖아. 이렇게 경로를 본다고 Q는. 그러려면은 같은 시간 동안 속력이 같은 시간 아니다. C라는 속력으로 빛이 간 거리가 더 길어야 되지 여기가. 그지? 맞잖아. 야 Q가 봤을 때는 우주선 V 속도 무시하고 C로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C라는 속력으로 간 거리가 얘가 더 길잖아 무조건. 얘가 더 많이 가야 돼. 그래서 도착을 동시에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먼저 출발하겠지. 그래서 얘는 A에서 먼저 출발하는 사건으로 관찰을 하죠. 아니 동시에 빛이 팍 켜지는데 좀 다른. 아니라니까? A라는 장소랑 B라는 장소 출발 장소 다르니까 A 먼저 그다음 B가 나중 이렇게 본다고 Q가 봤을 때는. 진짜 1, 2번은 그래도 납득이 되는데 2번 그래 근데 얘들아 진짜 광원이 한 개면 어느 누가 봐도 딱 깜빡이는 순간 다 깜빡인다고 너네가 볼 때. 근데 여기 광원 여기 광원이면은 여기 깜빡 먼저 그다음 여기 이렇게 본다고. 화산 2개 터지는 거예요. 그런 거 똑같아요. 번개 치는 거 이런 거. 아, 갑자기 초신성 폭발하는 거. 됐어? 자 지금 있잖아 요 케이스를 너네가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셔야 돼. 이게 작년에 수능 포함해서 2문제 나왔다고. 수능 모의고사에서. 이거 나오겠네요 시험. 6월달 한번 수능이 한번. 근데요 A랑 광원 사이의 거리가 그러면 Q가 볼 때는 P가 볼 때보다 좀 더 긴 거잖아요. 광원 사이의 거리. 그치?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 P가 볼 때 광원 사이 똑같죠 거리가. 그러니까 Q가 볼 때랑 P가 볼 때랑 A랑 광원 사이 거리가 다르잖아요. 똑같지. 아 길이 수축 때문에? 아니 근데 길이 수축이 되더라도 길이 수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봐봐 이게 원래 길이야. 근데 Q가 그러니까 원래 길이고 광원이 여기 있는 거죠 지금. 근데 Q가 본 길이는 조금 더 짧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광원까지 이 사이의 거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요거의 B는 바뀌지 않아. 같은 비율로 같은 비율로 수축되는 거야. 그러니까 A랑 광원 사이. 아니야 왜냐면 P에서 동시 도착했잖아. Q가 봤을 때 A와 광원 사이의 길이가 수축되는 거 맞지? 아니야. 아니지. 무조건 길이는 가운데 있죠. 근데 얘가 움직이니까 그런 거지. 자 봐봐 원래 이게 아니네요. 길이 수축은 길이 수축 일어나지. 근데 똑같이 길이 수축 일어나니까 걔네 둘이 거리는 같은 거지. 그러니까 A랑 AB랑 됐어 야 뭐해. A랑 검출기 사이의 거리랑 T와 B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다 똑같은 거지. 누가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빛이 그러니까 그거 말고 A랑 P 사이. A랑 P 사이 P? A랑 P 사이 거리는 누가 봐도 똑같다니까? 다만 얘가 봤을 때는 수축이 되니까 좀 짧게 측정되겠지. 그러니까 넌 내가 말했잖아. 빛이 간 거리랑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다른 거라고. 얘가 존나 빠르게 움직이니까 빛이 가면서 움직여버리니까 검출기랑 가야 될 거리가 점점 내가 조건을 줬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주선의 정가운데 놓인 검출기라고 이제 조건을 줄 거라고. 자, 네 번째 봅시다. 오야 물리랑 지구과학이랑 초점이 그거야. 주가 개떡락했어. 물리랑 지구과학이랑 초점이 똑같은데 이거? 1과. 똑같아요. 광원 두 개, 검출기 한 개고. 자, 이번에는 자,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동시 도착이에요. 항상 동시 가운데 있어요. 검출기가. P가 있고. 자, 이번엔 뭐를 줄까? A P가 Q 아니 Q가 봤을 때 동시 출발? 상엽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럼 A 먼저 출발. 뭐라고요? 상엽의 의견을 반영해서 Q가 봤을 때 동시 출발로 할까? 역시 상엽군. 제 의견이 아니라 원래 스님 아니 이거는 난 정해놓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맨날 그래요? 저는 P가 동시 출발. P가 동시 출발 했잖아 여기서. 그러면은 귀찮아요. 자 Q가 봤을 때 동시 출발이라는 조건을 먼저 줬어요. 근데 도착 사건이 항상 도착 사건이 무조건 같은 게 아니라 광원이 한 개냐 검출기가 한 개냐의 차이인 거야. 검출기가 한 개면은
빛이 도착하는 장소는 어느 누가 봐도 그 검출기로 도착하잖아. 그 검출기는 한 개죠. 그러면 P가 보든 Q가 보든 검출기가 있는 위치는 하나잖아. 거기서 발생하는 사건은 무조건 같은 현상이라고. 시간차를 두고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광원이 각각 A 따로 B 따로 각각 따로 있잖아. 거기는 시간차가 생길 수 있다고. 동시이일 수도 있고 A 먼저일 수도 있고 B 먼저일 수도 있고 다르다고. 그 차이인 거야. 그 위치가 사건이 발생하는 위치가 관측자가 봤을 때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냐와 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냐 다른 거야. 자 해봐 완성해봐 저거. 근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문제 안 나와가지고 강원 두 개인데 검출기에 다르게 도착하는 거. 아 내가 해줄게. 그거는 해줄게요. B 먼저 도착. B 먼저 도착. A랑 B가 어디예요? 검출기 옆쪽에. B 먼저 아니 도착해요. 검출기가 아니라 아 강원 A. 문제 출발했으니까. 거의 같아요. 같은 거리 계속 같은 거리 했습니다 지금. 뭐야? 잘못했다. 동시에 출발했다고? 동시 출발 동시 도착이에요. 그러면 B 먼저 도착. 동시 출발을 하면은 자 이번에 내가 출발 사건 먼저 줬지. 출발 사건 먼저 보면은 그림 그렸을 때 얘가 Q가 볼 때 나중 그림을 그리는 거지. 광원이 A 쪽에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맞지? 야 차이를 잘 봐봐. 도착 사건을 먼저 내가 판단하면은 그 전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출발 사건이 먼저 주어지면 도착 사건 나중에 미래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주선이 움직이니까 얘가 출발을 했는데 검출기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여기로 가야 되잖아. 근데 가운데 있다니까? 항상 내가 지금 이 조건을 준 거는 가운데 있다고 조건을 준 거야 애초에. 그러면은 검출기 여기로 오지. 그럼 A가 출발해서 동시에 출발하고 여기 날아갈 때 B는 여기서 출발하지. 그럼 여기 도착하지. 이렇게 올 거라고. 지금 이게 Q가 본 그림일 거라고. Q는요 A가 미처 도달을 못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B 먼저. 아 거리가 같으면은 P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야? 동시 출발해야 Q는 되는 거. 동시더라. 아니지. 모르죠 그거는. 아니 그 P가 봤을 때는 얘 양쪽 거리 같으니까 검출기에서 동시 도착하려면은 동시에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그 검출기 동시에 도착하는 말이 없잖아 지금. 어떻게 알아? 동시 출발이 절대적이 아니잖아. P에서 P에서 그러니까. 아 그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지. B 먼저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얘 잘 봐봐. 얘가 먼저 얘의 선행 조건상 얘가 맞잖아. B 먼저 도착한다는 게 결국에는 그 동시에 도착한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 아니지. 봐봐. P는 B 먼저 도착 맞아? 네. 이게 이렇게 넘어온다고.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넘어오는 거라고. 알겠어? 이거 너네가 잘 하셔야겠지. 이걸 못하면 너네 같이 헷갈리는 거라고. 그럼 P가 가운데 있다는 입장이 알겠으면 못 풀어. 그런 문제 안 나오잖아요. 그건 조건을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조건 주기 귀찮아서 안 하는 건데 조건을 주고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사건 동시성만 확인하려고 지금 검출이 가운데 있다고 가정하고 푸는 거야 그냥. 근데 B 먼저 도착한 거면 저기도 B 먼저. 그러니까 B 먼저 출발했다고. 당연히. 그치? 아 미쳤다. 아, 진짜. 이게 씨발. 쌤, 어? 빨간색 있잖아요. 그걸 뭐 언제 오른쪽에 그리고 언제 왼쪽에 그리고. 방향 수업 제대로 안 듣니 너? 출발했을 때는 제일 앞에 들으면서 야 출발 사건을 먼저 줬잖아. 내 도착 사건을 먼저 쳤잖아 우리가. 도착 사건이면 출발 전을 봐야 되잖아. 내가 도착을 확실히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전을 봐야 된다고. 근데 내가 출발을 확실히 알고 있어. 그럼 나중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 듣지? 근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갑자기 개 헷갈려요. 이게 집에서 한 2개 정도로 그냥 머릿속으로 정상 잘 정리하고 이제 됐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달라. 야, 내가 말하잖아. 내가 지금 했던 순서를 잘 지켜봐. 조건을 문제에서 준 조건, 그리고 우리가 찾은 조건, 이거를 이용해서 P를 찾는 거지. 근데 B가 먼저 도착했는데 B가 먼저 도착하는 사건의 그 장소는 P가 보든 Q가 보든 하나의 장소이기 때문에 Q가 문제 조건상에서 B 먼저 도착을 봤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P도 B 먼저 도착을 봐야 돼요. 우리 맘대로 뭐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은 P가 느끼기에는 어때니? 우주선이. P가 볼 때는 우주선이 어디 있어? 검출기 어디 있어 지금? P가 볼 때요. 근데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B가 먼저 도착해야 되는데 무조건 Q가 볼 때는. 그러니까 P도 B가 먼저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B가 먼저 출발을 하고 나중에 A가 출발하는 그림이 돼야지
B에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잖아 무조건. 그래? 그래서 B 먼저 출발이 나오는 거야. 됐지? 자, 이 네 번째 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다시 해볼게. 좀 동일한 상황이야 지금. 진짜 동기 테스트네. 아인슈타인 생각이 느껴? 아인슈타인 무전협이 존나 밝아. 아인슈타인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죠? 체감과 곱질이나 무전협이 발달했어. 아인슈타인이 과연 이런 거에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그냥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거 한 거 같은데. 않았어. 집어넣으시죠. 자, Q가 봤을 때 B가 먼저 출발한대. 됐지? B가 먼저 출발한다고요? 어. 근데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하니? 알아봐. B 먼저 출발이야. 야, 잘 들어봐. B 먼저 출발하면 무조건 B 먼저 그럼 검출이가 가운데 있는 B 거 먼저 번호도 도착 몰라요? 아니야 무조건. 검출 가운데 있어요. 항상. 한가운데. 무조건 B 먼저 당연히 B 먼저 아니에요. B 먼저. 다 B 먼저인데? B 먼저. B 먼저. 맞아? 맞지? 유조건 주면은 됐지? 두 번째 봐봐. 다른. 자, Q가 봤을 때 A 먼저 출발한대. 저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저거 그림으로. 가운데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없지? 몰라요. 몰라요. 판단 불가능해. 그치? 그러니까 누가 먼저 출발하냐도 중요하겠지? 맞죠? 와 이거 서술형 소문난 5개 했다. 병들 죽대긴 하겠다. 이게 이거 서술형 어떻게 해보는 거야? 자, 한민이지만 안 돼. 소품을 넘어가나 자비고. 그리고 몇 번까지 있어? 어? 몇 번까지 있어? 5번 6번. 6번? 봐봐 이거 맞잖아. 내가 한번 보여줬을 거야. 너는 이건 처음 보는 거다. 뭐예요? 왜 이상하면 무슨 X라도 그림. 아니 동시 아니 같은 장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와 이거 뭐야 신기하다. 자, 내가 참고로 이거는 나올 가능성 0입니다. 그리고 이게 설마 느끼 테스트? 걱정했는데 아이큐 테스트인가 이거? 너의 물리력을 위해서. 나올 가능성 0입니다. 근데 이제 너네가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어떠한 경우에서 특수하면서 이거 못 봤을 거야. 아니 근데 왜 하는 못본 이유가 있네. 잠깐 해보고 알겠다. 자, P가 봤을 때, Q가 봤을 때의 그 상황을 줄게요. 자, P가 봤을 때 동시 출발로 줄게요. 아니 크로스로 있어야 돼요? 왜 굳이 크로스지? 크로스로 안 했는데. 내 맘이야. 출발. 그러면 A 아니 크로스 그래 이게 불편했어? 아니잖아. 그렇게 해야지 빛이 그러네 맞네. 뭐 상관없잖아. 근데 A 그 스몰 A랑 스몰 B. 4번 A랑 4번 B에서 동시 출발한다고요? 어. 아니 근데 그 스몰 A랑 스몰 B 위치를 좀 바꿔보세요. 왜? 혈액형 되게 혈액형 그것도 아니고. 스몰에서 여기도 스몰 B로 바꿔줘? 네. 여기를? 이게 불편해? 아 그러네 이거 나도 뭔가 이게 낫다 이게 낫다. 뭔가 이상했어? 뭐가 이상한 이게 직진하는 거 아니야? 그냥 검출이잖아. 그러니까 A가 A랑 대응시키고 싶었는데 그러고 해봐. A가 스몰 B랑 그러고 싶었어. 해봐. 확실히 타격 바꿨네. 그게 끝이에요? 동시 도착 아니? Q는 P가 봤을 때 동시 도착. 동시 출발이야. 아니 근데 이거 Q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야. 저 동시 출발이라는 게 광원 A도 동시 출발이고 광원 B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 우주선 오른쪽으로 운동. 아니 근데 그럼 일단 P에서는 동시 도착이 맞잖아요. 어? P에서는 동시 도착이 맞잖아요. B만 출발. 당연히 정신 그럼 도착. Q는 뭐? Q는 B 먼저 B만 B만 도착은 맞아. 그러면 A, B에서 동시 도착한 사건까지는 맞잖아요. 와 아니죠. 위치가 다르네. Q는 B 먼저 아니야?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애들 잘 들어봐. 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광원이 1개 또는 검출기가 1개였을 때 검출기 1개를 기준으로 또는 광원 1개를 기준으로 잡았지. 어느 누가 봐도 같은 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같은 현상이잖아. 근데 얘는 출발 장소도 다를 뿐더러 이게 우주선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도착 장소도 다르죠. 우주선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착하는 장소도 달라졌어 지금 여기서. 그지? 그러니까 지금 출발과 도착을 어느 하나로 기준을 잡을지가 모르겠죠. 근데요. 근데 빛이 출발한 사건 자체가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야.
P가 보든 Q가 보든 출발을 해 무조건 같이. 근데 그게 같은 시점인지는 모른다는 거야. A랑 B랑 동시에 B 먼저 도착. 출발 장소는 하나잖아. 그 장소에서 출발하는 거 맞아. 출발을 얘가 출발했다고 하는데 얘는 출발했다고 안 하고 할 수 없어. 근데 그게 동시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A랑 B랑 동시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P는 딱 봤을 때 빛이 동시에 깜빡였는데 Q가 볼 때는 깜빡 이렇게 된다고. 근데 Q에다가 주거나 줘야지 풀 수 있잖아. 어? Q에다가 주거나 줘야지. 이걸로 가지고 너네가 푸는 거야 그냥. 이거 P만 알고도 Q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오, 진짜요? P는 누가 하나 맞추던데 이거? 일단 광원 한 4분의 1이 한 광원 A에서 먼저 출발을 하고요. A에서 먼저 출발? 왜? 왜냐면요. 먼저 도착할 저 거. 먼저로 가야 되잖아요. 누가?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 근데 광원 A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빛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도착을 하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A에서 먼저 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도착해야 되잖아. A에 나중에 도착하고 B에 먼저 도착하면 되잖아. 그럴 수 있잖아. B가 먼저 저를 먼저 그럼 동시 출발을 준 거예요. 맞추나가 누구예요? 응? 맞추나가 누구예요? 맞춘 건 아니고 그 아이디어가 있어 이게. 누구예요? 이한인가? 어떻게 알았지? 이한에서 샀건. 잘라서 생각하고. 아 이거? 근데 뭔가 동시 도착 뭔가 둘 중에 하나를 딱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힌트를 줄게요. 얘네들이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 P를 지나가요. 가운데 있죠. P 가운데 있다고 해도 되고 가운데 없어도 상관없죠. 근데 P를 지나가는 건 동시이지 않나요? 그건 모르죠. P도 움직이니까. 근데 비슷한 얘기야. 비슷한 이야기야. 빛이 동시에 도착하는 건 같다는 거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사건은 동일하죠. 그지? 아 스쳐 지나간다는 거. 그 빛이 스쳐 지나가는 그 위치는 같은 위치일 거 아니야. P가 보든 Q가 보든. 맞지? 그래요? 봐봐. 빛이 여기서 출발을 하고 출발을 해서 두 빛이 P가 보든 Q가 보든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두 빛이 스쳐 지나가는 그 위치가 하나 생기죠. 그건 P가 보든 Q가 보든 같은 위치에서 스쳐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빛이 스쳐가는. B에서 나중에 출발하고 동쪽에 B에서 그러면은 봐봐 보세요. 동시에 출발해서 스쳐 지나가서 동서쪽으로 본다고 얘는 지금. 그럼 그걸 동일하게 Q한테도 만들어줘. 근데 Q는 출발도 모르고 도착도 모르는데 보시면은 스쳐 지나간다. 근데 스쳐 지나가는 현상을 두 개로 나눠주면 봐봐. Q가 볼 땐 출발해서 동시에 뭐 하는 걸로 볼 수 있어? 도착으로 볼 수 있죠. 스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출발로 보는 거야. 사건을 두 개로 쪼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동시 출발로 보는 거야. 그러면 동시 스쳐서 지나가는 거 동시. P가 보든 Q가 보든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하나일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스쳐 지나가면은 여기는 한 장소잖아 지금. 이건 P가 보든 Q가 보든 어디 위치에 있든 딱 스쳐 지나가는 그 위치는 하나잖아. 그건 진짜 그런 그러니까 잘 봐. Q가 봤을 때 동시에 도착을 하려면은 자 Q가 봤을 때 동시에 가운데 어딘가에 스쳐 지나가는 위치로 동시 도착해야 돼. 그러면은 Q가 볼 때 누가 먼저 출발해야 되니? A가 먼저 출발을 해야지 되지. 동시 도착한다 다시 동시 출발해서 B에 먼저 그치 B에 먼저 도착할 수 있죠. 50% 맞췄네요 제가. 맞지? 이 상황으로 만들어주면은 Q가 봤을 때 A 먼저 B 도착으로 만들어져. 완전히 해석이 된다고. 되셨죠? 이거 나오면 좀 지지긴 하겠다. 이렇게 좀. 이건데 아마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한민 쓰면 강한.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나온다기보다는 너네가 항상 기억할 게 하나의 같은 장소의 사건으로 만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게으른 거 같아. 그거 이제 계속 그것만 따지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하나 검출기를 또 돼 있다고. 근데 보통은 광원 두 개 검출기 한 게 이 케이스가 가장 많이 나올 케이스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됐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놓읍시다. 자 얘들아 이제 그 두 번째 내용 하나랑 우리 아까 5번까지 했죠. 6번까지 하나 하고요. 6번은 출제 가능성이 몇인가요? 100. 오. 그러니까 만 중에 100이죠. 퍼센트를 안 붙였으니까 그치. 만 중에 100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중간 과정을 빼고 결론만 얘기할게요. 광원과 검출기가 한 장소에 있으면서 여기에 거울이 달려 있고요.
고유 시간이네요. 자, 이제 보통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했던 문제들은 광원 여기서 검출기 여기까지. 그치? 광원 한 개, 검출기 한 개. 우주선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이거 문제 많이 나오잖아. 그래. 한 2개 본 것 같아요. 계속 볼 거야, 앞으로. 광원 하나에서 검출기까지 출발하는데 내부 관찰자가 봤을 때 P, 그 다음에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 Q가 돼요. 맞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관찰하는 사건이 나오거든. 시간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하면은 이제 거울을 달아놓고 검출기를 여기다 달아놓으면서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측정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게 고유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거 겨울방학 때 했었죠. 가우왕. 기억나지? 할 때 올 때 왕복할 때. 가우왕. 인성이네 가오와. 몸 까워야 가오 까오. 아니 난 자, P가 봤을 때, Q가 봤을 때 가오왕. 자, 각각 해봤을 때요. 우리가 피 먼저 아시죠? 빠르게 해봅시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오고. 자, 가는데 걸린 시간, 오는데 걸린 시간 왕복 시간이거든. L이겠죠. 자, 그죠? 자, 근데 이제 요거 조건을 좀 줄게요. 고유 길이, Q가 봤을 때 고유 길이를 L이라고 주고요. 속력 V는 0.6C라고 해서 이제 시간값을 체크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봤을 때 고유 길이요? 아 멈췄을 때 길이. 고유 길이가 0.L이고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여기서 체크하는 건 시간이거든, 시간. 시간 체크를 먼저 할게요. 가는데 걸린 시간, 얘가 얼마니? C분의 L. C분의 L. 오는 데는 C분의 L. C분의 L. 그 다음에 왕복 시간은 C분의 2L. C분의 2L이죠. 됐지? 맞죠? C분의 L. 자, Q가 보았을 때 왕복 시간. 10분의 2에 10 아니다. Q가 봤을 때 왕복 시간. 몰라요. 자, 속도가 V가 0.6C면은 감마가 얼마니? 4분의 5. 2 C분의 5L. 20분의 5L? 맞아? 맞아요. 왜냐면 P가 그거잖아요. 고유 시간. 맞아요. 뭐야. 우리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맞니?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C분의 그러면 좀 곤란해요. 안 돼? 뭐라고 쓸 건데? 40분의 5에 그럼 좀 곤란해요. 40분의 5L.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색깔이 달라? 노란색을 쓸게. 가운데 거기에다가 좀 더 해야 돼요. 뭘 더해? 우주선이 그 시간에 간 거리. 그치,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얘들아 봐봐, 요거 있잖아. 요거를 해석할 때는요, 그 여기 시간을 이제 이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여기다가 뭐야, 이 값은 C분의 2L에다가 곱하기 감마가 4분의 5니까 4분의 5를 곱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C분의 5L 나오죠.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건 맞잖아.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얘를 똑같이 4C분의 5L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얘네들이 틀렸다는 거잖아. 왜 안 되냐면은 고유 시간을 팽창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그러니까 우리가 팽창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오로지 T는 T0 감마로만 계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유 시간이 된다 안 된다? 얘는 고유 시간이 안 된다는 거잖아. 얘는 고유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팽창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됐어?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출발과 도착이 같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하지만 왕복 시간은 P 입장에서 어디니? 출발과 도착이 P 입장에서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이거는 고유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이 고유 시간을 Q가 볼 때는, 자, 위치가 다르긴 하더라도 Q가 볼 때는 이 위치에 P가 볼 때 같이 도착하는 걸로 보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 C분의 2L 값을, 고유 시간을 그냥 4분의 5배 다이렉트 넣으면은 고유 시간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랬어. 그치? 이렇게 풀 리는 없다고. 감마 곱해가지고 푸는 경우가 없다고요. 주로 어떻게 푸냐면은, 자, 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얘를 T2라고 할게요. 그래서 T1과 T2를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지. 자, T1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너희들이 연습할 건 이거지.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인가요? 어. 뭐라고? 그러면 0 V분의 자, Q가 보았을 때 우주선에서 빛이 여기서 출발을 하죠. 근데 그동안 우주선이 어떻게 되니? 날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그래서 실제로 Q가 본 빛이 간 거리는 얼마야? 0.6cm 요거죠, 요거. 그지? 오. 자, 잘 봐봐, 얘들아. 봐봐. 자, 집중해. 장난치지 말고. 자, Q가 봤을 때 잘 보세요. 빛이 간 거리지. 너네가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빛이 간 거리와 우주선의 길이는 다르지.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때 이런 거 물어본다고. 봐봐.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수 있지. 그지?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 맞아? 그리고 실제로 빛이 간 거리는 다른 거잖아. 맞지?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 누가 길게 측정되니? P가 길게 측정되지. 왜냐면 고유 길이. 그럼 Q는 수축 길이. 이거 물어보는 거랑 빛이 간 거리는 Q가 더 길게 측정되지. 왜냐면 P가 측정한 길이 얼만데? 이거잖아. 이거. 그지? P가 측정한 빛이 간 거리는 L이지 그냥. 근데 Q가 측정한 빛이 간 거리는 요만큼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노란색 성분의 이 길이는 C라는 속력으로 T1 간 거잖아. 이게 길이죠. 이렇게 많이 쓸 거라고 문제. 그리고 이 우주선의 길이 얼마가 돼? L 아니고 5분의 4L이죠. 왜냐하면 Q가 볼 때는 우주선의 길이가 수축될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돼? 우주선이 V라는 속력, 즉 0.6C로 T1 간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죠? 따라서 자 CT1은 0.6CT1에다가 5분의 4L을 더한 값이 T1 값이 된다는 거지. 오 뭐야? 이렇게 계산합니다. 맞지? 자, T1은 얼마야? 그래서 T1은 얼마니? T1이요? 잠깐만요. T1은 2 나올 수 있죠. 10분의 2L이요. 10분의 2를 오. 10분의 2L. 맞겠지? 맞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T2인데 근데 더해서 더 나와야 돼요? 당연하지. 이게 끝이 맞아야지. 자, Q가 볼 때는 출발을 여기서 하지. 근데 우주선이 그동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로 우주선이 간 길이는요, 요만큼이 되겠지? 이걸 뭐라고 부를까? CT2라고 부를게요. 그지? 이게 우주선이 간 길이, 그 빛이 간 거리. 그리고 나머지 길이는 이게 얼마야? 이거는 0.6CT2. 따라서 T2는요. 그러니까 다시 5분의 4L은 5분의 4L은 아니지,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 1.6CT2가 되죠.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맞지? T2는 얼마니? 20분의 1. 오.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T1 C분의 2L에다가 2C분의 L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 그거 아마 20분의 5일이요. 아마가 아니라 2C분의 5L 나오죠.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아, 당연히 이걸 보시면은 Q가 볼 때는 빛이 간 거리가 더 길고, 맞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건 P가 본 여기다 거꾸로 P가 본 길이는 이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C분의 L보다는 Q는 더 긴 시간을 측정할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올 때는 P의 그 간 거리보다는 더 짧은 거리를 갈 수밖에 없지. 자, 이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시간 측정하는 거죠. 얘들아, 시간은 뭐로 측정하는 거야? 빛이 간 거리 가지고 측정하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거 문제를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다가 추가합시다. 가는데 P는 상관없어요. P는 어차피 L 모일 거 아니야. 근데 Q가 봤을 때 가는데 길이 L1. 뭐 가는데도 오는데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그 PQ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은 L1이 무조건 얘 L0보다 어때야 돼? L0가 커, L1이 커야 돼. 커야 돼요. L0, L1 중에서 누가 더 크다고? L1이 크다고? L1이 작죠. L0가 무조건 크잖아.
이건 뭐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지. 빛이 간 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바꿔가지고 빛이 간 거리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갈 때 길고 맞지? 올 때 짧고 다르지? 정리할 수 있겠죠? 만약에 로렌츠인데 서로 계산하는 좋은 소수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이지. 너네는 이거 계산하는 거 진짜 염두에 두셔야 돼. 이거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 너네 이것까지 해야 돼? 뭐 쌤이 살짝 손들 수도 있잖아. 그거는 하민 쌤이 안 내놨는데. 자 정리해놨죠? 됐지? 너네 그거는 있잖아. 계산 문제 나와요. 이런 거 나와요. 이렇게 묻지 마.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 알겠니? 여기는 충분히 우리 깊이 있게 준비해서 기말 때는 얘들아 시험 더 잘 봐야지. 일대로가 고유길이. 고유길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대비하자고. 안 나오면 다행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저때는 그냥 로렌츠 인자 그냥 보면 되겠네. 언제? 에러는 역수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관계식은 성립하겠죠. L1은 L0 감마분의 1 이건 되지. 좀 간단하게 해서. 지울게요. 아니야. 10시 55분. 자, 질량 에너지니까. 지레든. 야 그냥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같다는 뜻이야 이거는. 뭐 별 얘기는 아니죠.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같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내용 자체는 되게 단순하지. 사실은 상대론적 질량이라 그래서 M0가 뭐냐면은 정지 질량이지. 문제가 보여줄 거 같아. 인지질량. 질량마저도 이제 변환을 시켜요. 그치? 질량이 0.0000013227 자 봐봐. 얘들아 딴 얘기하지 말고. 자 감마배만큼 곱하죠. 그지? M은 M0 곱하기 감마라고 해가지고 정지 질량에다가 감마를 곱하는 것만큼의 크기. 이게 즉 운동 질량이 됩니다. 운동 질량. 제가 질량을 어떻게 관측해요? 응? 질량을 어떻게 관측해요? 질량 어떻게 관측하냐고? 질량 재는 거지 그냥. 잴 수 있어요. 운동하고 있는 거 어떻게 재요? 잴 수 있지. 에너지로 가지고 재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에너지를 재는 거죠. 에너지. 야 봐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네가 그냥 그 우리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있지. 그 감마배만큼 곱해지는 거. 이게 원래 사실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 유도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 교육 과정상에 그 유도를 다 빼버리지. 결국 식이 그거예요. 다 빼버리고 이거 정리한 식이 뭐냐면 2는 MC제곱. 그 뜬금없긴 한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얼마 전에 아인슈타인 손으로 쓴 이는 H제곱이 한 14억이 팔렸다는. 그래? 쌤 그러면은 제트기 속도도 좀 어려웠어요. 제트기 속도도 좀 어림없어요. Z 이거 속도 나 말했잖아. 0. 빛의 속도 60% 80%.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 제트기는 몇인데? 0.6% 제도 가지고 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제트기 해봤자 뭐 마하 1인데 마하 1이면 1초에 한 마하 3 해봤자 1초 1km 가는 거라니까? 존나 몇 초의 킬로면 개 많이 가는데요? 존나 느리. 그치 근데 빛의 속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1초에 지구 7키 반 돌려. 7키? 7바퀴. 그냥 생각하면서 말을 잘 못해요. 자 얘들아 이걸 정지 에너지라고 하고 무슨 뜻이냐면은 정지 질량에 해당되는 뭐가 있다? 정지 질량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맞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라면 이거 여기서 여기로 넘기는 게 조금 매끄럽지 않지. 그치? 근데 그냥 그 유도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고. 이게 이제 운동량을 정의해야 돼요. 운동량을 정의해서 P를 질량 MV에다가 감마비만큼 곱한 걸로 쓰거든? 이게 운동량을. 이게 상대론적 그 효과를 고려한 운동량이야. 이걸 토대로 운동량과 그런 거 있잖아. EK는 2N분의 P제곱 이런 식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토대로 만들어가지고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식을 얻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다. 맞지? 네. 근데 이건 지금 정지한 질량 물체에 해당되는 에너지. 네. 그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에서 2017년도인가 수능에서 정지 에너지가 0이다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치 정지 질량이 0이 되는 물질이 있어 없어? 가만히 멈췄을 때 질량이 0이 되는 물질. 이거 없단 말이야. 딱 하나 있어요. 광자,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정지 질량이 0이거든.
근데 그것 빼고는 전부 다 정지 질량이 0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정지 에너지 0이 될 수 없다는 게 원래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그냥 관계식은 정리해놓고 우리 그런 거 있죠. 이거 사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 M0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에다 에너지를 주면은 얘가 질량이 증가하지. 얼마큼 증가하냐면은 이렇게 증가해요. 이게 이제 시험 우리가 배웠었지 사실. 요거랑 이거 다른 거야? 다르죠. 델타 M은 뭐야? 이 질량을 이 차이만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게 에너지를 주면은 에너지를 준 것만큼 뭐 한다는 거야? 질량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지? 원래는 물체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면은 속도가 뭐하니 원래? 증가하지. 속도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도 증가해야 돼? 질량도 증가한다는 거야. 근데 얼마큼 증가해? 그 관계식을 설명하는 법칙이죠 이게. 밥 먹고 살찌는 것도 돼요. 그건 아니지. 운동했을 때 내가 속력이 변하면서 증가하는 거. 살 빼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런 거는. 자, 뭐가 안 돼? 무슨 말이야? 운동을 해서. 아니 그건 내가 운동에서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E는 델타 MC 제곱 맞지? 선생님 맨날 소금 들어갈까. 야, 이거에 관계된 식을 우리가 저 1학년 때 배웠어요 원래. 그 대표적인 반응식이 뭐야? 핵 반응이잖아. 알죠? 핵 반응 시 반드시 뭐가 일어나? 질량 결소. 질량 근데 원자핵 질량은 보통 원자량이라고 하죠. 원자량. 원자핵 질량은 원자핵 질량은 보존이 되고. 질량 수가 보존되는. 질량수.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게 또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 이게 질량이 달라져. 자. 봐봐. 핵 반응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질량 결손이 발생해요. 질량이 일부가 사라지고 사라진 질량 델타 M만큼 C 제곱 곱해서 에너지로 방출이 나간다. 요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수능에서 출제하는 범위는 수능 출제 범위는 요거야 요거. 그치?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문제를 더 해서 요런 거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핵 반응은 질량 결손을 만들어준다. 첫 번째는 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있죠. 배웠었던 거야, 그지? 네. 통합과학 때 우라늄은 11짜리 수소가 4개가 융합해서 24짜리 He 헬륨 하나로 바뀌죠. 그지? 이 과정상에서 델타 M만큼 질량이 결손되고, 그지? 이 결손된 질량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방출이 나간다는 거죠. 물론 뭐 양전자 방출되는 것도 알고 있지? 원자 두 개의 양전자가 방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다 좀 써볼게요. 핵반응 질량 결손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 전하량. 그지? 보존도 되죠. 또 뭐도 되니? 질량수 보존. 질량수 보존도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요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 4개 있는데 2밖에 안 되니까 이 전하량이 보존되기 위해선 플러스 2짜리 전자가 양전자가 방출돼 가겠다라는 거고, 이때 사라진 질량이 델타 M이면 이거를 MC 제곱 관계로 에너지로 환산시킬 수가 있겠고, 땡 얘는 26 메가 일렉트론 볼트. 26 메가 일렉트론 볼트나 에너지가 방출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 크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전자볼트인데 이 단위가. 근데 이게 많이 모이니까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고. 자, 이때 원래 우리가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수소의 원자량이 1.008이죠 대충. 근데 얘가 곱하기 4 했는데 헬륨의 원자량은 4.003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맞기 위해서는 0.029만큼의 원자량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게 에너지가 이렇게 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질량 결손이 많이 될수록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나가지. 이거 많이 비교하는 거 나올 거라고. 됐죠? 자, 두 번째는 핵 분열인데, 이것도 하나 더 봅시다. 그치, 1, 2짜리 수소와 1, 3짜리 3중 수소가 융합해서 2, 4짜리 He 헬륨 만들어지면서, 자, 원자번호 1, 1, 2에 얘는 0, 2, 3, 4에 1. 그러니까 중성자가 나오고 델타 M 질량 사라지고. 얘는 얼마야? 그 H2를 H라 썼어. 잘못 쓴 거겠지 뭐. 오픈할 때 바꾸라고 말했어. 자, 다시 2번에 핵 분열. 대표적인 핵 분열 반응 뭐 있어? 우라늄 35, 94, 235. 원자번호 92, 질량수 235에
우라늄이 있는데 그 우라늄이 0일짜리 중성자, 느린 중성자 하나를 흡수해서 원자번호 56번 질량수 141짜리 바륨과 원자번호 36번의 질량수 92의 크리톤과 플러스 3개의 0일짜리 중성자가 방출되고 질량이 델타 M만큼 사라진다. 하고 이 사라진 질량은 바로 에너지고 그게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만큼 에너지가 나간다. 라고 해서 사실상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은 26, 17.6,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인데 누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방출하냐면은 전체는 얘지만 핵자당 에너지는 얘가 제일 많이 방출되죠. 왜냐면 얘의 전체 질량수 얼마니? 4. 얘는 전체 질량수 5. 얘는 전체 질량수 236이죠. 그러니까 핵자 질량 한 개당, 질량 1당으로 계산하면은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태양에서 발생하는 거고, 이건 참고로 핵 융합로라는 장치에서 발생을 시키는 거고, 얘는 이제 원자로죠, 원자로. 이렇게 된다는 거. 됐죠? 핵반응 시에서. 자, 이게 일반적으로 딱 수능에서 필요한 내용 정도. 아, 하나 더 하자. 이거에다가. 그죠? 알파, 베타 분계. 자, 우리 알파 분계도 있죠? 이것도 해봐야 돼. 베타 분계도 있습니다. 알파 분계. 감마 분계도 있어요. 알파 분계가 뭐지? 이게 그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건가? 베타 분계 우리 많이 했었잖아.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 나가는 거. 맞지? 양전자 나가는 게 알파인가? 그 이것도 있어요. 베타 플러스 분계. 이건 베타 마이너스 분계고. 베타 플러스 분계는 뭐야? 아,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양전자 방출시키는 게 이게 베타 플러스 분계지. 알파 분계는 뭐야? 어떻게 서로 분계? 그냥 원래 분계해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 에너지 높을 때. 요거는 일반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성자는 그러니까 자유중성자. 일반적인 그냥 딱 중성자가 딸랑 있잖아. 그럼 얘는 스스로 분계할 수 있어. 뭔가 분기니까 그러면서 전자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알았지. 어떤 원소가 하나 있는데 이 덩어리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 이렇게. 뭔지 몰라요. 알파. 뭐가 또 튀어나와. 뭔지 몰라? 베타. 알파 입자가 헬륨이니까 알파 분계가 헬륨이랑 뭔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에 알파 입자라고 이름을 붙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헬륨이었던 거야. 얘 또 어떻게 무겁네? 좀 그리고 전화랑 플러스 띄고 있네라고 알았거든 처음에. 근데 뭔지는 몰랐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헬륨이었어. 정확하게는 2사짜리 He2 플러스 헬륨 원자 핵이었다. 그다음에 베타선이 뭐였어? 베타선, 베타 입자, 전자였지 전자. 감마 분계는 뭐니? 얘는 전자기파예요 그냥, 그지? 뭔가 좀 안 좋은 건데. 감마선이죠. 아, 그래서 감마선이에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라돈, 라듐 뭐 이런 애들이잖아. 좀 안 좋은 애들. 라돈? 라돈가스. 이거 안구할 때 쌤이 불렀는데. 어? 이걸 때 나도를 우리는 아메리슘. 아메리슘, 아인슈타인슘 아인슈타인슘, 끝까지 안 왔는데 노벨슘도 있을 텐데. 노벨슘, 퀴리슘도 있을 텐데. 퀴리슘. 에모도 있어요. 아 캘리포. 퀴리슘이 퀴유인가? 니오늄도 있어요. 니오늄. 니오늄 뭐야? 아 일본 니호늄. 이번 아닌데 이거? NH인데? N 아노. 쌤 그것도 있어요. 유로늄. 그럼 왜 코리아는 없어? 캘리포슘인가? 그런 거 있어. 자 정리합시다. 하나의 GDP